3억 2천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줬는데 뒤에서 시골 아줌마 냄새 난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속이 시원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무시당하고 무시당하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복수에 성공한 실화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60대 초반의 순자 씨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모은 돈을 아들 부부를 위해 아낌없이 썼죠. 하지만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무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참아야 한다는 말을 믿고 3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냥 참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순자 씨가 꺼낸 한 장의 서류.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참을성 많던 시어머니가 완벽한 복수를 해냈는지 그 3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정말 통쾌한 결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통쾌한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무시와 모욕, 그래도 참는 시어머니. 순자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에 문을 닫는 고된 생활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외아들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고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순자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녀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30대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 후배인 미영 씨. 명문대 출신의 외모도 출중했죠.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과분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이 기억납니다. 미영 씨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고 순자 씨가 준비한 식당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괜찮으세요? 저희 평소에 이런 데 잘 안 가는데. 순자 씨는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한정식집을 예약했었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말했죠. 그래? 그럼 미영 씨가 좋아하는 데 가자. 어디가 좋아? 결국 미영 씨가 고른 레스토랑은 1인당 15만 원짜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인데 뭐. 식사 중에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작은 식당 해. 중국집인데 30년 넘게 했어. 아, 그러시구나. 미영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순자 씨는 느꼈죠. 저 표정 실망한 거구나.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순자 씨는 최대한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미영 씨 쪽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쪽 집안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의사인 아버지, 약사인 어머니. 강남에 사는 집안이었죠. 혼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영 씨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예단이랑 예물 그리고 결혼식 비용 절반 부담하려고요. 신혼집은 저희가 전세로 하나 구해드릴게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미 남편과 상의해서 식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전세요? 요즘 누가 전세를 살아요? 아파트 하나 사주셔야죠. 아파트는 저희가 여유가 없어서요. 에휴, 우리 딸이 고생하겠네. 미영 씨 어머니의 한숨.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결국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2억은 모두 순자 씨가 됐습니다. 30년 식당 경영의 결실이 한순간에 나간 것이죠. 결혼식 날 순자 씨는 남편과 함께 단정하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 친구들이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야, 신랑 엄마 좀 촌스럽지 않아? 맞아, 옷 좀.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순자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옷이 백화점에서 300만 원짜리였는데. 하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 결혼식이니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반찬 좀 해서 갖다 줄까? 아, 괜찮아요. 저희 배달시켜 먹어요. 그래도 집밥이 좋은데. 어머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 알아서 할게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순자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주라니.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죠. 미영아, 축하해. 엄마가 미역국 끓여서 갖다 줄게. 산후조리원 비용도 엄마가 낼게. 네,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옷, 유모차, 카시트 등 육아용품도 모두 사줬죠. 총 1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순자 씨는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를 안아보고 싶어서. 어머니, 손 소독하셨어요? 응, 했어. 그리고 향수 뿌리셨나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아, 미안. 그럼 안 안을게. 네, 그냥 보기만 하세요. 순자 씨는 유리 너머로 손주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엄마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데. 좀 자주 오지 마. 그래, 알았어. 순자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산부 치밀한 준비, 모이는 증거들. 손주가 돌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돌잔치 비용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물론 초대는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가족만 조촐하게 할 거예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SNS를 보니 친구들은 수십 명이 왔더군요. 순자 씨는 그날도 참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순자 씨는 달려갔죠. 우리 강이 어디 아파? 할머니가 왔어. 어머니, 병실 좁은데 나가 계세요. 공기도 안 좋고. 그래도 손주가 아픈데. 저희 엄마 오시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가세요. 순자 씨는 복도에서 3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뭐 필요한 게 있을까봐. 그런데 며느리 어머니가 오더니 순자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머님. 여기 왜 계세요? 손주가 아파서.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좀 냄새가. 식당 냄새인가? 순자 씨는 그날 아침 식당 일을 하고 바로 온 것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죠. 죄송합니다. 급하게 와서. 에휴, 병원에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애기 아픈데. 그 말을 들은 순자 씨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울었죠.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어린이집비 좀 도와달래. 어린이집비? 너희 둘 다 회사 다니잖아. 그래도 생활비가 빠듯하대. 엄마, 한 달에 100만 원만. 알았어. 순자 씨는 매달 100만 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총 1,200만 원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크크크 맨날 식당 냄새 풍기고 다님. 손주 안는 것도 싫음. 시골 아줌마 바이브 극혐. 댓글에는 친구들이 크크크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못 참겠어. 그래도 손주는 좋아. 근데 저 며느리,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럼 어쩌게. 아들이 좋아하는데. 순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다음 날 순자 씨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은희를 만났습니다. 은희야, 내가 며느리한테 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줬는데? 결혼식이랑 전세금에서 2억 5천. 그 외에 이것저것 하면 7천 정도 더. 3억이 넘네. 혹시 증여 신고했어? 아니, 안 했어. 그럼 지금이라도 차용증 만들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라고. 그게 되겠어? 당시에 문서가 없어도 지금이라도 차용증 쓰라고 하면 돼. 그리고 거절하면 그게 증거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니까. 순자 씨는 그제야 희망을 봤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며느리한테 무슨 일 있어? 있어. 뭔가 이상해. 순자 씨는 최근 며느리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자주 사더니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SNS에 올리더군요. 아들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생활이었죠. 혹시 외도?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있어. 그럼 증거를 모아야지. 사진, 대화 기록 다. 순자 씨는 그날부터 탐정이 됐습니다. 산부 치밀한 준비, 모이는 증거들. 순자 씨는 며느리의 SNS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캡처했죠.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게, 호텔 라운지. 모든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올린 사진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인데 테이블에 와인잔이 2개 있었죠. 그런데 아들은 술을 못 마십니다. 누구랑 같이 간 거지? 순자 씨는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오빠랑 데이트. 부럽다. 오빠? 남편 말하는 건가? 그런데 다음 댓글이 이상했습니다. 김 과장님이시죠? 키읔키읔 잘 어울려요. 순자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 과장. 아들 이름은 박민수인데. 순자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미영이 회사에 김 과장이라는 사람 있어? 김 과장? 있죠. 왜요? 어떤 사람이야? 선배인데. 미영이 팀장이에요. 왜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순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그날부터 순자 씨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죠. 아들 명의 카드였는데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그걸 알고 싶으세요? 미영이 생일 선물 사려고. 뭘 좋아하는지 보려고. 아, 그러세요. 비밀번호는? 순자 씨는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호텔 결제 내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일 낮 시간에. 회사 근처 호텔이었죠. 이게 진짜 외도야. 순자 씨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 뒷조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떤 의심이 있으신가요? 외도요. 탐정은 2주 동안 며느리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을 건네줬습니다. 며느리가 한 남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나오는 사진. 시간은 2시간 차이였습니다. 이 남자 확인해봤더니 며느리님 회사 팀장이더군요. 김재현. 기혼자입니다. 순자 씨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지만 알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아들에게 말하기 전에 순자 씨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차용증이었죠. 변호사 친구 은희의 도움을 받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차용인 박미영. 차용액 3억 2천만 원. 상환 기일 2024년 12월 31일. 순자 씨는 이 차용증을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문자로. 미영아, 엄마가 그동안 도와준 돈 정리해봤어. 차용증 작성해서 보내니까 서명해서 돌려줘. 나중에 상속 문제 생길까봐. 며느리는 일십했습니다. 답장이 없었죠. 순자 씨는 다시 보냈습니다. 미영아, 혹시 금액이 틀렸으면 말해줘. 엄마가 다시 계산할게. 이번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차용증 받았어? 네. 서명해서 보내줘야지. 어머니, 이게 무슨. 저희한테 준 거 아니었어요?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라고. 어머니, 처음 듣는 소린데요. 그럼 갚기 싫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서명해. 아니면 법적으로 증여가 돼서 세금 낼 수도 있어. 3억이 넘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명해서 보내. 안 그러면 엄마가 직접 가서 받을게.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이제 준비는 끝났어. 사부 폭로의 순간 무너지는 며느리. 한 달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순자 씨는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명절 아침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죠. 어머니, 명절 음식 준비 안 하셨어요? 응, 오늘은 배달시켰어. 엄마 나이도 있고 힘들어서. 에휴,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제가 뭐라도 사올걸. 며느리의 불평. 하지만 순자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들 내외 순자 씨 부부 그리고 며느리 부모님까지. 순자 씨가 며느리 부모님을 초대한 것이었죠. 오늘 다들 모인 김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순자 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그동안 내가 도와준 돈 있잖아.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전세금 2억, 산후조리원 500만 원, 육아용품 1천만 원, 돌잔치 3천만 원, 어린이집비 1년치 1,200만 원. 총 3억 2,700만 원이네요. 가족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이 돈 모두 차용증 쓰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보냈지? 그게 증여 아니었나요? 아니, 빌려준 거예요. 여기 변호사 친구가 작성한 차용증 있어요. 순자 씨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듣는 소린데요. 너무한 건 미영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알고 싶으세요? 순자 씨는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넌 알아야 해. 순자 씨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사진, 명품 가게에서 선물을 받는 사진. 이게 뭐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미영 씨가 회사 팀장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 6개월 전부터. 거짓말이에요. 이 사진들 조작한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순자 씨는 카드 사용 내역을 꺼냈습니다. 이거 민수명의 카드죠? 평일 낮에 호텔 결제가 5건이나 있네요. 민수야, 너 평일 낮에 미영이랑 호텔 간 적 있어? 없어요. 그럼 누구랑 간 거죠, 미영아?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사실이야? 엄마, 나는 사실이에요. 여기 탐정 보고서도 있어요. 순자 씨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탐정 사무소의 공식 보고서였죠. 아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아. 왜 그랬어? 민수야, 미안해. 나는. 닥쳐. 말하지 마.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은 딸을 데리고 나가려 했고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가기 전에 이 차용증에 서명하고 가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제 돈이니까요. 일주일 안에 3억 2천만 원 갚으세요. 안 그러면 소송 걸겠습니다. 3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건 당신 문제예요. 김재현 팀장한테 받든지 아니면 당신 부모님이 주시든지. 며느리 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돈은 증여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차용이었어요. 여기 문자 기록도 있어요. 제가 차용증 보내달라고 했는데 미영 씨가 무시했잖아요. 순자 씨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완벽했죠. 며느리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용서? 너가 3년 동안 나한테 한 짓 기억나? 시골 아줌마 냄새 난다. 식당 냄새 난다. SNS에 올린 그 글들 다 봤어.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나는 너가 우리 아들이 좋아할까봐 참았어. 손주가 필요로 할까봐 참았어. 근데 너는 뭐 했어? 바람 피우고 우리 돈으로 명품 사고 다른 남자한테 선물하고.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혼 합의서도 준비했어. 여기 서명해. 이 이혼이요? 아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혼까지는. 민수야, 이 여자가 너한테 한 짓 봤잖아. 그래도 같이 살 거야? 아니요.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미영아, 늦었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결국 그 자리에서 이혼 합의서에 서명이 됐습니다. 위자료는 없었지만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빚만 남은 상태였으니까요. 며느리는 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를 안아보려 했지만 순자 씨가 막았습니다. 양육권은 우리 아들이 가져갈 거예요. 당신은 면접권만 주겠어요. 안 돼요. 강희는 제 아이예요. 법원에서 판단할 거예요. 외도한 엄마와 성실한 아빠,
누가 양육하는 게 맞을까요?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끝났습니다. 순자 씨의 예상대로 양육권은 아들 민수가 가져갔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만 아이를 볼 수 있게 됐죠. 재산 분할도 순자 씨에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전세금 2억은 아들 명의로 돌아왔고 며느리는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용금 3억 2천만 원. 며느리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 부모님이 1억을 갚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돈으로 아들과 손주를 위한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엔 매매로. 더 이상 빼앗길 일 없도록. 며느리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바람 상대였던 김 팀장의 아내가 회사에 찾아와 소동을 벌였거든요. 김 팀장도 결국 이혼하고 회사를 나갔죠. 며느리는 친정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억 빚을 갚느라 부모님도 힘들다고 하더군요. 순자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요. 6개월 후 순자 씨는 손주 강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미 놀이터 가자. 그래, 우리 강희. 할미랑 가자. 순자 씨는 손주를 데리고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안을 수 있었죠. 할미 냄새 좋아. 강희가 순자 씨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내 냄새가 좋다는구나. 시골 아줌마 냄새가 아니라. 아들 민수도 점차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상처가 깊었지만 어머니와 아들의 도움으로 일어났죠.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계속 속고 살았겠네요.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증거까지 다 모아주셔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순자 씨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었거든요. 1년 후 민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지혜 씨였죠.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순자 씨를 만나자마자 두 손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요리는 잘 못하는데 많이 배우고 싶어요. 아이고,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그리고 강이 정말 예쁘네요. 제가 아이 좋아하거든요. 잘 돌볼게요. 순자 씨는 지혜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했죠. 지혜 씨, 우리 아들 좀 부탁해요. 네, 어머님. 민수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잘할게요. 순자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았어요. 민수와 지혜는 6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했죠. 순자 씨는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지혜 씨. 결혼 축하해.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야.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며 살아.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말하는 게 미덕이야.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혜 씨가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약속드릴게요. 강희도 제 아들처럼 키울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제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고마워, 지혜야. 엄마는 너 믿어. 순자 씨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지혜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순자 씨는 너무 기뻤죠. 어머님, 산후조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돈 쓰시면 안 돼요. 괜찮아, 엄마가. 아니에요. 어머님, 그동안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세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지혜야.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서. 현재 순자 씨는 손주 강희, 아들 민수, 며느리 지혜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둘째 손주도 곧 태어날 예정이고요. 전 며느리 미영은 아직도 친정에서 빚을 갚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강희를 만나지만 강희는 엄마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순자 씨는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들 하잖아. 근데 나는 생각이 달라. 참대 준비하는 게 진짜 미덕이야. 무슨 뜻이야?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증거를 남겨둬. 문서를 남겨둬.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야.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 큰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문서를 남기세요. 가족이라도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둘째, 무시당하고 있다면 참지만 말고 증거를 모으세요. SNS 캡처, 문자 메시지, 녹음 등 모든 게 나중에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순자 씨가 그냥 화만 냈다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하고 차근차근 준비했기에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죠. 넷째, 가족이라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면 용기 내어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닙니다. 순자 씨가 3억을 쓰고도 무시당했지만 지혜는 한 푼도 안 받고도 순자 씨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혹시 무시당하고 있진 않나요? 큰돈을 주고도 고마운 소리 못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이 이야기에서 배운 점이 있나요? 이 영상이 통쾌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통쾌한 복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무시당하지 마세요. 참대 준비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오늘도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